오늘은요, 입자의 운동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향수를 활용한 확산과 증발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향수가 증발되었을 때, 또 확산이 이루어졌을 때, 이 향수 입자들은 어떻게 이동을 했었을지 그 입자 모형과 관계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렇게 향수와 관련된 개념들, 향수를 활용한 그런 확산과 증발에 대한 개념을 한번 글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수를 뿌린 곳에서 가까이 있는 학생부터 멀리 있는 학생까지 점차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요, 향수 입자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자, 이처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확산. 자, 또 거름종이 위 향수의 질량이 감소하던 것은요, 이제 향수 표면에 있던 향수 입자가 기체로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자, 여러분들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란다? 증발이라고 한다. 증발. 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나 물걸레로 닦은 도시 바닥이 마르는 것은 모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산이나 증발에서 보듯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스스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을 뿐이죠. 자, 입자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확산과 증발은 그림 4-3처럼 우리 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4-3을 보면은 이제 마약 탐지견이 이제 냄새를 맡아서 마약을 찾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 모기 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는 것도 하나의 확산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염전에서 소금을 우리가 얻는 과정에서, 또 젖은 빨래가 마르는 과정에서 증발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확산과 증발을 입자 모형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교과 개념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확산에 대한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알아보세요. 자, 향수의 마개를 열었을 때, 자, 지금 그림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향수병 안에 있었던 향수들이 향수 표면에서 이제 증발이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영상에서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확산도 관찰이 되고 있죠. 자, 방금 두 그림은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이제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할 테고, 네 번째는 이제 꽃향기가, 꽃내음이 또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꽃향기가 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번엔 증발에 대한 영상, 개념 자료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항이 있네요. 어항이. 자, 이 어항을요, 여러분들 그냥 집안에 두게 된다면 이 어항에 차 있던 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증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물 표면에서는 물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 그렇죠? 증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점점 물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물 입자들이 액체 표면에서 하나하나씩, 그렇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물의 증발 현상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또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세 번째 사진은 오징어를 건조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고추죠, 고추. 자, 고추를 말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추를 말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춧가루를 또 고춧가루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교과서 134쪽이죠. 자, 마지막 페이지. 자, 개념 영상에 대한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자, 확산이나 증발이 일어날 때 입자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전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화장실 냄새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요. 이것은 기온이 높을수록 기체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은 찬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더 빨리 마르게 되고, 염전 또한 햇빛이 강할수록 소금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증발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이나 증발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확산이나 증발은 다 기체 입자 모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온도에 따라서 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확산, 즉 멀리 퍼져나가는 것도 잘 이루어질 테고, 또 액체에 있었던 이 입자들이 기체로 이렇게 탈출하는 것도 더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설명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 자, 전 페이지로 잠깐 넘어오면은, 자, 교과서 132쪽의 왼쪽 상단의 글을 5개념 바로잡기라고 하는 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진공에서는요, 여러분, 확산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공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확산이 이루어질까? 자,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본 친구들은 우리가 고민을 할 시간은 없었겠지만, 자, 확산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즉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든 없든 진공에서 또 이런 식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에 대한 교과서에 실린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학습을 했고요. 자, 너무 내용이 조금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보충 개념을 조금 더 가지고 왔어요. 보충 개념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좀 적어봤어요. 자,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좀 나와 있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확산, 그리고 증발, 그리고 온도와 입자의 운동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산에 대한 정의가 선생님이 줄글로 나타냈죠. 정의를 했죠.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겠죠. 자, 증발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자, 마찬가지 스스로 움직여요, 얘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액체 표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죠, 현상. 자, 확산도 현상이죠. 자, 3번입니다. 온도와 입자의 운동.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 4번입니다. 자, 액체에서도 여러분들 확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액체에서 확산입니다. 그래서 물에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린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액체에서도 여러분들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로는, 자, 여러분들 우리 카페를 가면요, 커피 전문점을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커피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리스타 분들이 커피 머신기에서 커피 원액을 추출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커피 원액을 물에 타거나 또는 우유에 타면은 각각 아메리카노, 라떼가 되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예로는 냉면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국물 전체에서 신맛이 나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여러분들, 즉 액체에서도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여러분들 증발과 끓음. 자, 증발과 끓음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증발은 끓는 점 이하에서, 끓음은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자, 근데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둘 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은 있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근데 끓음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내부에서도 기체 입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끓음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체 입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확산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자, 확산 속도.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로는 입자가 자유롭게 운동할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죠. 진공속, 기체속, 액체속. 즉 진공속에서 여러분들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두 번째로는 기체속, 그 다음에 가장 느린 건 액체속이라 이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그럼 고체는요? 자, 고체도 여러분들 붙일 수 있어요. 자, 다만 고체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산 속도까지 알아봤고, 선생님 그러면 왜 입자가 자유로울수록 더 운동이 잘 일어나냐? 자, 더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막힘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확산이 잘 일어날 뿐이지 입자가 더 빠르게 움직여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입자 자체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온도 때문인 거고, 이제 입자가 자유로울수록 운동이 빨라져서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서로 입자들 간의 충돌, 즉 방해를 하지 않아서 확산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소리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총 5가지 정도 적어 왔는데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한 번씩은 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기온이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이루어질 테고, 자, 습도가 낮을수록, 자, 습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기 중에 얼마나 수증기량이 많은지의 정도를 이제 정량적,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습도가 100%다 그러면 증발이 그 수증기의 입자가 물의 입자가, 자, 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물의 입자가 액체에서 기체로 빠져나가는 정도와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동일한 수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도라는 거 건조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되게 습하다.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바람이 잘 불수록, 그죠? 바람이 잘 불어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확산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습도가 낮아질 테고 또 그 주변에 물 입자들이 적어짐으로써 더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자, 4번입니다. 액체의 표면이 넓을수록, 그쵸? 액체의 표면이 넓을수록 어떻게 돼? 그 액체 내부에 있었던 이런 물 입자들이 그 표면에 따라서 더 탈출하기가 좋겠죠?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차를 타고 가고 있어. 근데 4차선 도로하고 8차선 도로 또는 뭐 한 10차선 도로가 있다고 해. 그러면 그 차선의 도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가 더 잘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처럼 액체의 표면, 즉 통로 자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물 입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좋단 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액체 상태에서의 입자 사이의 인력이 작을수록, 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까요, 여러분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물도요, 여러분들, 물 입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들이 있어요. 힘들이 존재해요. 자, 이러한 힘들이 만약에 줄면 줄수록 훨씬 더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물과 비눗물을 비교했을 때 비눗물이 훨씬 더 인력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눗물이 훨씬 더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에 대한 그런 설명은 선생님이 요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죠? 자,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1학기 때 개념, 우리 1학기 때 진도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선생님이 문제 풀 시간, 자, 스스로 확인하기랑 그리고 스스로 정리하기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10분.
자,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 그렇죠,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 자, 그리고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그쵸,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 자, 확산과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쵸,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과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중 삼림욕, 그죠? 발음이 힘들어요. 삼림욕을 하기에 더 적당한 날은 언제인지 입자의 운동과 관련하여 설명해보자. 자, 아무래도 삼림욕을 할 때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보다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좀 더 적당하겠죠. 자,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자, 왜냐하면 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것을 이제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도 피톤치드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해요. 아무튼 요게 궁금한 친구들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이 피톤치드가 나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입자 형태로 나오겠죠. 입자 형태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얘네들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빨리 퍼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퍼져나가지 않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 날이 훨씬 더 좋겠죠. 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더 삼림욕을 하기에는 좋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뭐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입자. 자, 땡땡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 그쵸? 입자 모형이겠죠. 입자 모형. 자, 3번입니다. 자, 확산과 증발은 뭐 때문에? 입자의 운동 때문에. 입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이고. 자, 그리고 4번과 5번. 자, 이거 5는 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글 안 읽고 바로 답을 작성을 하면 4번은 확산일 테고 5번은 뭐다? 증발이겠죠. 증발.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활발. 자, 7번은 그쵸.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과 증발이 잘 일어난다고 했어.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이고, 잘 안되네요. 자, 됐죠. 자, 다음 현상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일단 갓 구운 빵 냄새가 난다. 확산을 의미할 거고요. 그리고 풀잎 위에 이슬이 오후에 사라졌다. 이건 증발을 의미할 테고, 꽃향기의 공기 중 이것도 확산이죠. 자, 이렇게 확산과 증발이 일어난 이유는 그쵸,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움직이기 때문.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죠.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집에 배달되어 온 음식 냄새 입자를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음식 냄새가 퍼져나간 모습을 그림에 한번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봐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처음에 냄새가 퍼져나가기 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냄새 입자들이 몰려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몰려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이 집 전체에 다 퍼져나가겠죠. 그쵸? 집 전체에 골고루 입자들을 표시하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빈칸 문제네요. 자,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에 빨래가 더 잘 마르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여
활발하여 뭐가? 그쵸,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다시 기억은 높을, 니은은 활발, 디귿 증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모든 단원에 대한 학습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예정이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기체 성질에 대한 단원을 한번 쭉 복습을 할까 이렇게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